오늘날 우리는 값싼 물건 시대에 살고 있다. 비슷한 품질의 좀 더 저렴한 상품 구입은 소득이 늘어난 것 같은 효과를 준다. 언제부턴가 제값 주고 물건을 사면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다. 하지만 소비자에게 값싼 물건이 항상 좋기만 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한 권의 책이 있다. 가격 파괴의 이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고 값싼 물건의 탄생 과정과 파괴적인 영향을 뒤쫓은 책, 가격 파괴의 저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격 파괴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값싼 노동력의 제공, 값싼 에너지의 제공, 또한 값싼 물류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으로부터 야기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세 가지 부분들로부터 사실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값싼 노동력으로부터 값싼 노동력의 어떤 착취 부분과 근무 환경의 열악한 제공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또한 값싼 에너지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사회적인 환경 오염의 비용의 증가, 이런 부분들이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정보의 비대칭성이 강한 노동 집약적인 산업일수록 그 영향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0분 만에 보는 책입니다. 여러분은 값싼 물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난해부터 대형마트에서 시작된 반값 마케팅의 열기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치킨부터 스마트 TV까지 거의 모든 품목으로 할인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보다 싼 가격에 물건을 구입하는 것은 가장 합리적인 소비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파격적인 가격 할인, 문제는 없는 것일까요? 할인은 오늘날 자본주의의 꽃이며 인류 발전을 설명한다. 20년 전 컴퓨터의 가격은 자동차보다 비쌌고 50년 전 카메라는 집 한 채 값이었다. 이렇듯 기술 발전에서 에너지 공급, 식민지 침탈까지 모든 것의 중심에는 가격 파괴가 있었다. 세계 1위의 유통업체인 월마트가 1달러를 팔면 얻는 이득은 단 3.24센트. 지난해 월마트는 약 4,500억 달러의 매출액을 올렸다. 글로벌 할인 업체인 월마트가 쓰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에브리데이 로우 프라이스라는 저가 할인 정책입니다. 이러한 저가 할인 정책은 특정 산업에 특별히 약한, 예를 들어서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 강한 그런 업체가 납품되는 업체일수록 상당한 정책적 가격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한 업체의 쉬운 어떤 도산으로부터 연결이라든가 거기서 종사하는 노동 인력에 대한 감축 부분들이 상당히 나타날 수 있는 영향의 소지가 있습니다. 과거 제조업과 마케팅, 기술 혁신을 통해 가치를 창출했다면 현대 할인업자의 비즈니스 모델은 가치 파괴, 경쟁을 악화시키고 이윤을 줄이고 납품업자에게 지불할 납품 단가를 인하한다. 소비자는 값싼 수입품을 탐닉하고 이는 국내 일자리를 잠식한다. 그래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다시 값싼 물건에 매달리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만약 세계화로 인해 오늘날 얻는 이익이 영원하다면 값싼 물건의 생산 과정에 대해 시시콜콜하게 따질 필요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소비 지상주의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값싼 생산품의 종말을 알리는 위험 징후들이 사회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데요. 세계의 공장이라는 중국에서 그 값싼 물건의 종말을 알리는 첫 번째 징후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산업의 생산기지, 중국 덕분에 우리는 물건의 진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중국의 이주 노동자는 많은 소비재와 공산품의 생산 비용을
40에서 50% 낮췄다. 최근 30년간 끊임없는 중국의 경제 성장에 물가는 가파르게 올랐다. 조사에 따르면 2008년에 오른 식료품의 가격만 23%. 거기에다가 중국 당국은 그동안 값싼 물건을 가능하게 했던 비용, 이른바 환경 사회 비용을 강화하는 추세다. 중국의 위치가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소비재 국가로서의 변모의 그 원인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생산적인 국가로서의 중국은 다만 생산하는 물건만 중요했을 뿐이지만 최근에 중국은 소비재로서의 국가로서 일부의 물건에 대한 질적 평가를 강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노동과 환경 규정을 강화해서 사회의 불안 요소를 잠재우려 하는 중국의 태도는 전 세계 소매가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중국은 더는 값싼 물건을 만들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 중국은 국내 환경이 어려워지자 세계 소비자들의 이익을 희생시키고 이주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는 길을 선택했다. 이미 변화는 시작됐다.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2007년 상승하기 시작해 2008년에는 평균 9%가 인상됐다. 사실 우리나라 역시 브랜드 파워와 기술이 없던 초기 수출 당시 해외 소비자들을 이끌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저렴한 물건 가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르는 인건비 외에도 값싼 물건의 종말을 암시하는 또 다른 요인이 있는데요. 바로 급상승 중인 에너지와 운송 비용입니다. 오늘날 운송은 단순한 게 아니다. 세계화를 가속화시키는 힘이다. 컨테이너 운송의 발달은 1959년과 1976년 사이 화물업체의 생산성을 6,752배 증가시켰다. 사실 비용을 줄이기 위한 아웃소싱은 운송의 상당 부분 기대고 있다. 완제품뿐만 아니라 부품 역시 운송을 통한다. 실질적으로 에너지에 대한 상승과 사실 에너지에 대한 상승 부분은 대체 에너지의 확보를 마련해야 되는 국가적인 전략의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운송 물류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전이의 과정은 사실상 다른 에너지를 통해서 태양광 에너지나 다른 어떤 풍력 에너지나 전기 에너지에 대한 어떤 수요의 증가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의 값싼 부분의 의미보다는 물류 시스템의 이노베이션과 관련된다고 봅니다. 이런 국경 없는 제조업이 가능했던 이유는 저렴한 물류 비용과 화물선에서 사용하는 값싸고 낮은 질의 디젤류 덕분. 그동안 해양의 선박은 배출이나 오염과 관련한 국제적인 규제를 거의 받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날 로스앤젤레스 항을 비롯해서 대규모의 무역 항구는 공통적으로 값싼 연료를 태우는 화물선 때문에 각종 환경 문제에 직면해 있다. 게다가 시추에 많은 비용이 드는 샌드타르에 눈을 돌릴 만큼 세계적인 에너지 고갈은 그동안 값싸게 제조했던 물건 비용을 전체적으로 올려놓고 있다. 소비를 위한 유리한 조건, 이를테면 저렴한 인건비와 값싼 물류 비용이 무한정 지속될 것이란 가정은 처음부터 도박과 같았습니다. 우리의 경제 생활을 보완해주고 빈곤 상태를 가려줬던 값싼 물건을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캐나다의 북극권 마을에서는 우유 1리터가 5,000원 정도에 팔린다. 핫도그용 빵은 6,000원이 넘는다. 저자는 값싼 물건이 없는 캐나다 북극권의 슈퍼마켓이 미래의 모습일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상품들의 운송 비용은 소매가의 20%. 대규모 할인 업체가 없는 이 지역에서는 물건을 제값 주고 사야만 한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먼은 21세기 들어선 이후 부의 창출이 없었다고 말한다. 자산 가치 상승은 환상이며 부채 증가만이 현실이었다는 것이다.
저자가 글로벌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제시한 대안은 5가지. 결국 저자가 주장하는 착한 소비는 윤리적인 소비이며 지속 가능한 생산을 위한 소비인 것이다. 대가 없는 풍요란 없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값싼 물건에 대한 대가 지불을 미루고 있었을 뿐입니다. 무엇보다 가격과 가치의 격차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사회 전반적으로 진행돼야 할 시점인 것 같은데요. 언제 어디서든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가격 인하는 이 시대 경제의 강력한 힘이지만 여기에는 파괴적인 결과가 잠재되어 있다는 이 책의 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